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수행된 일의 양은 일의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은 경로의 함수예요, 경로의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직 어떤 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있는데 산을 올라가. 그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직진으로 갔을 때 이 이동 거리. 그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른 편한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둘러서 좀 이렇게 올라간 거. 요거랑 1번이랑 2번이랑 하면 자, 일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1번 쪽이 클까요? 2번 쪽이 클까요? 응? 똑같은 힘이 작용했어. 똑같은 힘. 어떻게 될까요? 응? 좀 생각을 한번 해볼래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이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2번이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분까지, 요 시계로 3분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뭐 대부분 좀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자, 2번이 더 일을 많이 한 거죠. 왜요? 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응? 자, 인테그랄, 그렇죠? 힘에다가 곱하기 미소 이동거리, 그렇죠? 여기에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을 스테이트 1이라고 하는데 요 점이 스테이트 2야, 그렇죠? 근데 스테이트 1, 아니, 요 1번 경로는 거리가 2번 경로에 비해, 그쵸? 거리가 더 짧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축분을 하면 F 곱하기 S 이렇게 되는데, 그쵸? 요 거리가, 그쵸? 요 거리가 2번이 더 길죠. 즉, 만약에 S가 10m라고 하면 2번이 한 4배 정도 아닌 40m가 되겠죠? 꼬불꼬불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힘으로 밀었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1번은 10m를 간 거. 그렇죠? 2번은 똑같이 힘을 주고 1톤 주고 40m를 간 거. 자, 40m를 간 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10줄이 되고 40줄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 이렇게 경로에 따라서 자, 일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일은 자, 여기 뒤에도 나왔지만 경로의 함수다. 경로.
path function, 경로. 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지거나 짧으면 또 짧아지면 일에 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은 경로에 따라 달라져서 이를 path function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개의 처음 상태, 경로, 나중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일의 값이 달라진다. 그죠? 여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까지는 다 배웠고, 이제, 여기 남았구나. 하나 더 남았네. 자, 봅시다. 자, 그것에 좀 나온 내용인데 봅시다. 개가 하는 일이나 개의 하는 일에는 기계적인 일이 있다. 뭐, mechanical work이라고 하는데, 요 기계적인 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기계적인 일 뭐예요? 뭐, 모터로, 그죠? 모터로 해서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서, 뭐 이렇게 톱니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계적 일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거는 뭐 있냐? 계안의 저항의 전압을 가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다음에 전이차에 의해서 개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전기적인 일, 그렇죠? 전기에 의해 가해진 일을 전기적인 일,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요 톱니 같은 개가 모터나 압축기 등의 축을 회전시켰다면 일은 축일 샤프트 워크라고 해요. 샤프트. 그렇죠? 여기서 뭐 기계적인 일도 있고 어떤 정기적인 일, 그냥 샤프트 워크, 축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에 대해서 에너지 한 형태인 일에 대해서 배웠고 그 또 다른 에너지 형태인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냐? 열에 대해서 배울게요. 열. 자, 열은 영어로 heat이라고 하죠. heat. 열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근데 이 열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좀 더 우리가 이제 환경공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열이라는 것은 자, 열이 뭐예요? 열. 응? 열을 뭐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뭐 우리 요즘에 이제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죠? 불을 가해서 여기에 이제 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열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어. 이 열에, 그렇죠? 이 열에서는 뭐 여기서 나오는 뭐 뭐냐? 복사에 대한 열도 있고, 그렇죠? 등등의 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열이라는 것은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흐름을 말해요. 에너지 흐름. 그렇죠? 봅시다. 자, 개와 외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개 경계를 통하여 흐르는 전체 에너지 흐름의 일부를 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만약에 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 여기에 여기 열을 차단하는 어떤 칸막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따뜻한 물, 그렇죠? 여기는 차가운 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 100% 차단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차단막을 딱 떼어내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맞닿죠. 그렇죠? 그러면 따뜻한 물은 그렇죠? 밑으로 움직일까요? 위로 움직일까요? 따뜻한 물은 위로 움직이겠죠? 위로 움직이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움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왜 따뜻한 물이 더 왜 위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왜 밑으로 올라가는 거 알아요? 응? 따뜻한 물, 그냥 뭐 따뜻한 물, 뭐 물이 있고 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체라고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물, 뭐 차가운 기체라고 할게. 근데 따뜻한 물은 자 위쪽으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 왜?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래요? 자, 1분 주겠습니다. 1분. 자, 11분 40, 한 12분까지 이 시계로 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 따뜻한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체는 밑으로 내려갈까? 1분간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좀 생각을 해봤나요? 자, 따뜻한 기체가 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체가 왜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렇게 흐름이 생기는지. 자, 요거를 그 분자 간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뜻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열을 받아서, 그쵸?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쵸? 즉, 분자와 분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죠? 열을 가하면 분자들끼리 막 움직이니까 충돌이 일어서 좀 더 거리가 좀 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즉, 그러면 같은 자, 밀도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죠. 그렇죠? 똑같은 질량에서 열을 가해주면 분자 기체 자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요. 즉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늘어나면 어떤 게 바뀌어요? 자, 부피가 바뀌죠. 부피, 그렇죠? 부피라는 게 이 어떤 기체의 분자들끼리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죠?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질량은 동일하다. 근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죠. 그렇죠? 밀도가 작으면 그렇죠? 작으면 위쪽으로 뜨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운 물은 차갑다는 게 뭐예요? 분자의 운동이 그죠? 거의 멈춰 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분자끼리 거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따뜻한 기체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차가운 기체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어떤 에너지 흐름이 생긴다. 즉, 요거를 열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개와 외계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해 개 경계를 통해서 흐르는 전체 에너지 흐름의 일부를 열, 그래서 Q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있을 때 뭔가 희미하게 열은 뭐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열은 열이다라고 했지만은 이번 시간에 딱 이렇게 말하니까 열이라는 것은 자, 개와 외계 사이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흐르는 전체 흐름의 일부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개에 전달되는 열을 우리는 플러스 열로 정한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약속이야, 약속. 약속.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개라고 하면 외부에서 그렇죠? 열을 개에 가하면 그렇죠? 이 전달된 이 열을 플러스 Q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할게요. 이게 개인데 외부에서 개에 가해준 열을 플러스 Q라고 하고 그렇죠? 개에서 외부로 주는 열을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부호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열은 전도, 그 다음에 대류, 복사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다. 자, 전도는 뭐예요? 전도. 전도는 자, 어떤 금속 요런 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불을 떼면 그렇죠? 이 열이 고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된다고 하죠. 전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류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서 그렇죠? 요런 에너지의 흐름이 생겨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하고 그리고 복사는 아까 전에 우리가 캠핑 갔을 때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죠? 이렇게 불을 지피면 이런 그렇죠? 복사로 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일이라는 개념, work을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로의 함수다. 패스 펑션이다. 경로의 함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열이 얼마만큼 전달됐는지를 우리가 정량화, 그러니까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에너지 수지를 취하거나 에너지 수지를 어떤 개에 대해서 세우거나 어떤 수학적인 식을 세우거나 실험식을 사용해서 열 전달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럼 나중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 화공과 교과목에 열 및 물질 전달이라는 이 교과목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열의 전달에 관해서 깊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었거나 듣고 있는 학생들은 같이 배워서 좋고 지금 듣지 않는 학생이나 배우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강의가 열리면 수강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에너지 한 형태인 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상 상태 프로세스에 관한 자, 열의 전달례는 다음과 같다. 즉, 열 전달 속도는 그렇죠? 실험 상수. 이거 어떤 이 상수인데, 요게 어떤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에요. 알죠?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열 전달 계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따라 이렇게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 전달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개와 외계 사이의 온도 차를 곱해주면 열 전달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Q는 어떤 열 전달 개수 U에다가 어떤 면적, 열 전달 면적, 그리고 온도 차. 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외우는 것도 좋은데 조금은 어,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열이 이쪽에서 전달이 되려고 하면, 그죠? 열 전달이 되려고 하면, 그죠? 열은 어떤 면적에 의해서, 그죠? 이런 면적에 의해서, 그죠? 전달이 될 거고, 그죠? 이 면적에다가 어떤 온도 차이에다가 곱하면 열 전달 속도가 될 거고. 하지만 이 열 전달은 어떤 열 전달을 하는 매개체가, 그죠? 매개체가 어떤 건지에 따라 시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열 전달 상수가 이렇게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열 전달 개수 곱하기 그다음에 열 전달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개와 외계 사이의 온도 차를 곱하면 열 전달 속도가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지는 말고 Q는 U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외우지 말고 좀 뭔가 머릿속으로 열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적 안에서 어떤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있을 거고 거기다 온도차를 곱하고 그 열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매개체에 따라서 정해지는 열 전달 상수를 곱해주면 열 전달 속도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이거 외우면 한 달도 안 갑니다. 다음에 물어보면. 알겠죠?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 자, 운동 에너지. 이거 많이들 알죠?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에너 키네틱 에너지는 뭐 외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어떤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그렇죠? 물질이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V 제곱. 그죠?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죠? 자, 교과서의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정지 상태의 외계의 상대적인 개의 속도 때문에 개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K라고 함. 아, 이거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지나가고 우리가 그냥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물질이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속도로 가거나 그죠? 우리가 던지거나 하면 어떤 운동 에너지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에너지가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게 뭐냐? 2분의 1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속도의 제곱을 한 게 운동 에너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운동 에너지는 자, 요런 물체들의 어떤 질량, 그렇죠? 그다음에 속도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는 했지만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요 식에서 양쪽에다가 요 질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m분의 k는 2분의 1 v 제곱이 되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죠? 즉 요거를 비에너지라고 해요. 비에너지. 그러니까 말이 한국말로 하면 어려운데 스피스픽 에너지라고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을 한 것을 비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여기서는 단위 질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